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7번째 시간으로 확률의 뜻과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그 P의 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그죠? P, 이 확률은요, probability 약자 따서 P라고 표현합니다. P 알겠죠? P. 확률은 정의가요, 전체 사건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죠? 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 보통 표현은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PA로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저 고등학교 가면 저렇게 표현할 거고요. 이 확률의 특징은요, 아예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남녀공학에서 남학교에서 여학생이 나올 확률이라던가 여학교에서 남학생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확률이 0입니다. 없으니까 사건의 경우가 몇 가지이든지 간에 경우의 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A, 이 어떤 특정한 사건 A의 확률은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즉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는 사건. 주사위는 1, 2, 3, 4, 5, 6인데 그 중에 6 이하면 1, 2, 3, 4, 5, 6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경우에는 6개 중에 6개니까 확률이 1이 됩니다. 1. 그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0 이상 그리고 1 이하가 됩니다. 확률 값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조건에서 P의 값도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1번에 7분의 5는 가능하고요. 두 번째 2분의 3은 1을 넘어서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도 가능합니다. 그 뒤에 3은 안 되겠죠. 1을 넘어서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면 확률은 음수값이 없습니다. 1은 가능합니다. 1은 전사건이고요. 10분의 3도 가능하죠. 그죠? 10분의 3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지읒, 이, 니은 해서 진 또는 닛이 나오네요. 닛.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률을 구할 텐데,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건, 경우의 수로 할까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분자로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분자로 놔둔 요 분수식을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죠?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요. 우리 앞서서 해봤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분모는 6 곱하기 6으로 36이 됩니다. 그죠? 이게 전 사건입니다. 이 중에 대해서 두 눈의 합이 5 이상일 확률과 5 미만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자, 두 눈의 합입니다. 두 눈의 합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쵸. 일단 제일 작은 숫자 우리 1,1을 생각해보면, 제일 작은 경우 수 생각해보면 합은 2입니다. 그죠? 2. 그 다음에 합이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쭉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합이 10인 경우가 있죠. 왜냐면 12는 6,6을 생각하면 이게 제일 두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제일 크게 나오는 값이고, 그때 합은 1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부터와 10인 경우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5 이상인 것과 5 미만인 경우를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5를 기준으로 하려 볼게요. 5 이상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고요. 5 미만은 초록색 색칠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확률 두 개의 총합은 1이 될 겁니다. 그죠? 1이 될 겁니다. 왜냐면 자, 5 이상인 확률과 5 미만의 확률을 구해보면, 자, 만약에 5 이상일 확률을 물었으면 확률, 자, 얘를 만약에 A라고 합시다. A. 그러면 5 미만일 확률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6건을 생각하시면 되죠.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그죠? 확률의 총합은 1. 전체 사건 1인데 1에서 5 이상인 걸 빼면 그게 5 미만의 확률이겠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사건의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를 풀 때는 5 이상인 걸 구하기 쉬울까? 5 미만인 걸 구하기 쉬울까? 당연히 5 미만인 걸 구하기 쉽죠. 왜냐면 5 미만인 케이스가 몇 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구할 것은 5 미만일 확률을 A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대로 5 이상일 확률이 1-A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A 값이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1-A는 3분의 2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A가 만약에 10분의 1이라면 그때 1-A는 10분의 9가 되겠죠. 어쨌든 5 미만과 5 이상 요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됩니다. 1. 그죠? 그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요. 여기 보시는 5 이상일 확률과 5 미만 확률, 이거 두 개 서로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공통 부분이 없는 것을 이때 이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 알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반 사건. 자, 어쨌든 지금은 5 이상의 확률과 5 미만 물었으니까, 그럼 먼저 제가 5 미만을 구해볼게요. 5 미만.
5 미만의 사건은요. 일단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의 합이 2인 경우와 3인 경우와 4인 경우가 있죠. 2인 경우는 1,1밖에 없습니다. 그죠? 3인 경우는요. 1,2도 있고요. 또 2,1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른 이유는 만약에 첫 번째 주사위를 A라고 두 번째 주사위를 B를 한다면 첫 번째 주사위가 A1인 경우와 첫 번째 주사위가 2인 경우는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A, B 자체가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인 경우, 합이 4인 경우는 1,3, 2,2에 그 다음에 3,1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모두 다 카운팅하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러니까 합이 5 미만인 경우는 총 6가지예요. 그런데 전체 몇 가지입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전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총 몇 가지입니까? 36가지죠.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 답은 6분의 1이 나옵니다. 6분의 1. 그러면 오케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의 수의 합이 5 미만인 경우는 6분의 1이었어요.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반대로 5 이상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전체 확률 1에서 6분의 1을 빼시면 되니까 답이 6분의 5가 됩니다. 알겠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것과 6인 것과 7인 것과 마지막 어디 것까지 12인 것까지를 모조리 다 대보시면 이게 전체 36가지 중에 몇 가지 나온다고요? 3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6분의 1과 6분의 5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조합해보시면 4가 나오네요. 4. 4.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오케이 4개 동전.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편의상 A, B, C D로 갈게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래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 숫자를 확정 지으셔야 돼요. 전체 사건이요. 뭐냐면 이 동전 A의 경우에도 앞면 또는 뒷면 나올 수 있죠. 동전 B의 경우에도 앞면 또는 뒷면 나올 수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앞면 뒷면, D도 마찬가지로 앞면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는 2가지씩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니까 이것들을 곱으로 처리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듭적은 표현으로 따진다면 2의 4가지가 돼서 총 16이 분모가 됩니다. 됐죠? 던질 때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앞면이 2개 이상.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A, B, C, D 동전이 있는데요. 앞면이 2개 이상이래요. 그러면 앞면이 뭡니까? 앞면이 2개 이상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4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3개 나올 수도 있고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처음이니까 다 세봅시다. 앞면이 2개 나올 경우는 뭡니까? H, H, T, T. 그 다음에 H, T, H, T. 그 다음에 H, T, T, H. 지금 제가 배열한 규칙은요. A 동전이 무조건 앞면 나오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게 모든 케이스는 기준을 가지고 나열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여기 T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T, H, H, T. 그 다음에 제가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T, H, T, H. 다 썼죠. 이제는 B에 H가 나오는 경우 다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T, T, H, H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2가지인 경우는 총 6가지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올 경우. 자, 이어서 해볼게요. 앞면이 3번 나올 경우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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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입니다. 규칙상 T가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이 T를 먼저 배치하죠. 이렇게. 그러면 그 나머지 자리 전부 다 H 배치하면 되니까 앞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마지막 뒷면, 앞면, 앞면, 앞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경우는 6가지고요. 3번 나오는 경우 지금 4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앞면 나오는 경우죠. 그건 한 가지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답은 16분의 11이 됩니다. 알겠죠? 16분의 11이요. 그래서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16분의 11이고요.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뭐냐면 이 역시 반대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앞면이 2번 이상이라는 말은 이놈의 반대된 사건은 뭡니까? 2번 미만입니다. 미만. 그죠? 이상의 반대는 미만입니다. 알겠죠? 이하가 아니라요. 그래서 2번 미만이니까 그럼 얘는 케이스가 간단하네요. 뭡니까?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죠. 앞면이요. 그죠? 그래서 앞면이 한 번만 나온 경우 뭡니까?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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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겠네요. 여전히 H를 하나씩 배치해 주시면 T, T, H, T, T, H, T, T, H, T, T, T 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나옵니다. 그죠? 4가지. 여기 4가지와 아무것도 없는 거, 즉 전부 다 뒷면인 거 한 가지를 포함하면 총 5가지인데 그럼 그렇다고 16분의 5가 답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애초에 2번 이상을 물었는데 반대되는 사건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반대되는 사건이 16분의 5예요. 그러면 원래 그 사건은 1에서 16분의 5를 뺀 16분의 11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은 적어도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이에요. 자, 이해 봅시다. 적어도. 자, 지금 그 앞에 단어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적어도는 거의 10중 8구 여사건, 즉 반대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적어도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오래요. 한 개 이상. 그러면요, 앞면이 한 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세 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적어도 앞면이 한 개 이상 안 나올 사건은 뭡니까? 한 개 이상 안 나올 사건은 한 개 미만이죠. 그죠? 이상의 반대가 미만이니까요. 한 개 미만이라는 얘기는 앞면이 0개, 즉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뒷면 나오는 경우죠. 아, 오케이. 이게 한 가지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반대 사건이 한 가지니까 이게 16분의 1이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에서 16분의 1을 빼면 얼마입니까? 16분의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 4가지, 두 번 나오는 거 6가지, 세 번 나오는 거 4가지, 네 번 다 나오는 거 한 가지. 이거 다 더하면 총 얼마 나옵니까? 10 더하기 15니까 15 나오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전체에서 하나를 요 0개 아무것도 안 나오는 한 가지를 빼는 걸로 계산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6분의 11과 16분의 15고요. 조합해 보시면 호 나옵니다. 호.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오케이. 바로 분모 36으로 확정입니다. 6 곱하기 6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될 확률입니다. 제곱이 될 확률. 자, 제곱은 어떤 정수의 제곱은, 그죠? 정수의 제곱은 어떤 겁니까?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또 뭐 있습니까?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긴 하지만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주사위에 7이라는 눈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던졌을 때 이제 두 개의 주사위 눈이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 그 눈의 곱이야. 그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케이스를 다 분리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제일 처음 뭐 있습니까? 1 곱하기 1이 있네요. 왜냐면 1 곱하기 1은 곱했을 때 1로서 제곱수가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4 있는 거 찾아볼까요? 4 있는 거. 4 있는 거 뭐 있어요? 1 곱하기 4도 있고요. 또 2 곱하기 2도 있고요. 또 4 곱하기 1도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이렇게 했으면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두 눈의 수의 곱이 다 4라서 제곱수가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있을까요? 9는 뭐밖에 없습니까? 9는 1 곱하기 9도 9긴 하지만 주사위 눈에 9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3 곱하기 3 하나 있네요. 3의 제곱이 9니까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16은요. 16. 16도 2 곱하기 8이나 뭐 1 곱하기 16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주사위 눈에 8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4 곱하기 4는 될 것 같아요. 그죠? 16. 그죠? 그 다음에 25는요. 5 곱하기 5 바로 될 수 있고요. 마지막 36은 어떻게 됩니까? 36은? 36은 4 곱하기 9가 있는데요. 그죠? 4 곱하기 9 됩니까? 안 됩니까? 4 곱하기 9? 예, 안 됩니다. 왜? 주사위 눈에 9가 없죠. 그죠? 그러면 또 뭐 있습니까? 그죠? 6 곱하기 6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럼 케이스가 몇 개입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그래서 제곱이 되는 경우 8가지라서 약분하시면 9분의 2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뭡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전체 뭐에서 전체 1에서 9분의 1을 빼시면 되니까 9분의 7이 되겠죠. 9분의 7. 그죠? 그래서 9분의 2와 9분의 7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합해 보시면 가가 나오네요. 가. 자, 다음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처음 나오는 눈의 수를 x,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했대요. 그때 3x-2y는 2보다 작대요. 자, 해봅시다. 3x-2y는 2보다 작다. 자, 처음 나온 눈의 수가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y랍니다. 자, 여전히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모는 36이 되겠고요. 이때 3x-2y는 2보다 작을 확률과 그 순서상 xy를 골라달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직접 카운팅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x가 1이면 어때요? 1이면? x가 1이면 얘가 3입니다. 그래서 3-2y가 2보다 작을 확률. 어떨까요? y가 1이면 됩니까? y가 1이면. y가 1이면 3-2라서 1이 되니까 해당돼요. 그죠? 1,1 되고요. 그 다음에 1,2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숫자가 1씩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숫자는 더 작아지기 때문에 아까 1일 때도 됐으니까 2일 때 당연히 되겠죠. 그죠? 더 작아지니까요. 그 말인즉슨 볼 거 없이 1,6까지 즉 6개가 다 되겠다는 얘기죠. 실제 계산해 봅시다. 1,6을 집어넣으면 1,6을 집어넣으면 3-12에서 당연히 2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6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요. 이제는 뭔가 제한이 생길 겁니다. 자, 2를 집어넣읍시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6이고요. 6-2y가 2보다 작대요.
그때 y 1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6 빼기 2는 4인데 4는 2보다 작지 않으니까요. 2를 넣어도 안 됩니다. 그죠? 2를 넣으면 딱 2가 되니까 2가 2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이 즉슨 오케이 2는 3부터 되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2,4, 2,5, 2,6까지 총 몇 가지 경우가? 4가지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어때요?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입니다. 그래서 9-2y인데요. 3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9 빼기 6은 3이라서 2보다 작지 않고요. 4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3, 4, 3,5, 3,6까지 해서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도 해봅시다. 4. 4는 어떻게 돼요? 4. 3, 4, 10인데요. 5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10해서 안 되고요. 4,6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뒤에 있는 5부터는 6보다 더 큰 숫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다 카운팅 해보시면 몇 가지입니까, 지금? 36분에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하면 14인가요? 그죠? 14.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18분의 7이네요. 18분의 7. 그죠? 그래서 답은 18분의 7이고요. 그때 케이스 좀 골라달라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3,6은 있고요. 또 2,5도 있네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5,3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5,3을 집어넣으면 15 빼기 6이니까 9가 돼서 9는 2보다 작지 않죠. 그죠? 그래서 5,3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와 18분의 7 조합하시면 지읒의 5에 기억해서 족 또는 곧이 되겠네요. 곧. 그죠? 곧. 자, 다음. 자, 봅시다. 6번이요. 6번.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세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어요. 오지선다형 세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맞출 확률을 물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럼 여기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을 텐데 여기 정답률이 얼마일까요? 1번 문제 정답률은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일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1번에 틀릴 확률은 뭡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가 이렇게 있는데 1번 답이 만약에 3번이라면 3번을 택할 확률이 5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오답, 즉 1, 2, 4, 5 전체를 택할 확률은 5개 중에 4개니까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2번 정답도 5분의 1, 오답은 5분의 4. 3번 정답도 5분의 1, 3번 오답도 5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요. 그 세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맞출 확률 물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쉬운 세 문제부터 합시다. 세 문제. 자, 세 문제 맞출 확률은요. 1번도 맞추고 2번도 맞추고 3번도 맞춰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맞춰야 세 문제 맞춘다니까 곱의 성질임에서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12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맞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20문제 보통 나오는데 그거 다 오지선당 맞추려면 5에 20제곱분의 1 확률로 맞춰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이게 세 문제 다 맞출 확률이고요. 그럼 두 문제부터 갑시다. 두 문제. 자, 두 문제는요. 뭐냐면 두 문제는 케이스가 이럴 수 있죠.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한다면 두 문제 맞출 경우의 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추고 세 번째 틀릴 경우 있고요. X를 보니까 여기 X일 수 있고 여기 X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세 개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답이 125분의 3인가?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들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맞추려면 5분의 1, 두 번째도 맞추려면 5분의 1. 근데 세 번째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니까 확률이 좀 넓죠. 얼마?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계산해 보시면 125분의 4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문제 상황은 다르죠. 왜냐면 얘는 3번이 틀리고 얘는 2번이 틀린 건데 그러나 확률은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이니까 이것들 곱하면 어차피 이거 교환되니까요. 그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125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얼마 나옵니까? 125분의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세 개 다 합한 경우는 12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5분의 10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안 더합니까? 이거는 왜 안 곱합니까, 선생님? 이거는 곱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것들끼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를 세 개 중에 두 개 맞췄는데 3번을 틀리면서 2번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따로 케이스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알겠죠?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한 문제 갑시다. 한 문제 맞추는 경우. 그럼 얘는 1번 맞추고 2, 3번 틀리고 1번 틀리고 2번 맞추고 3번 틀리고 1, 2번 틀리고 3번 맞추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요 케이스가 다 똑같으니까 이거 구하기 곱하기 3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1번은 맞추니까 5분의 1이고요. 2번 틀려야 되니까 5분의 4고 3번도 틀려야 되니까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을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곱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럼 5분의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6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들을 총 3케이스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얼마 됩니까? 5분의 48이 됩니다. 5분의 48. 그죠? 그래서 답은 125분의 1과 125분의 16이에요. 125분의 16이고 그럼 125분의 48이네요. 그래서 답은 125분의 1과 125분의 12와 125분의 48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1, 12, 48 골라주시면 기의 미음의 이응. 그래서 김 또는 미기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세 개 다 더하면 125분의 61입니다. 61. 그죠? 근데 확률의 총합은 1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맞출 확률 물었습니다. 그럼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애석하지만 다 틀릴 확률도 있겠죠. 즉 0문제를 맞출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0문제는 세 문제를 다 틀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틀릴 확률 5분의 4, 두 번째도 5분의 4, 세 번째도 5분의 4고 이것들 다 곱해야 되니까 125분의 4의 세제곱인 64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64 더하기 여기 61을 하시면 125가 돼서 확률의 총합이 그제야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답은 125분의 1, 125분의 12, 125분의 48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자, 봅시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총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명을 A, B, C를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할 때 총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A도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B도 역시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고요. A가 볼을 냈다 치더라도 B는 똑같이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경우에 각각의 또 이 C가 A가 B 가위 내고 B가 가위 내도 C는 이 역시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모형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 나뭇가지를 이렇게 뻗쳐내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나무의 가지를 뻗쳐내가지고 전체 경우수를 구한다 할 때 이런 것도 수형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럼 총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A도 가위바위보 3가지, B도 가위바위보 3가지, C도 가위바위보 3가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위바위보 할 때는 동시에 내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로 처리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총 27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7가지고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승부가 나는 확률과 승부가 나지 않는 확률 물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승부가 나지 않는 확률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승부 안 나려면요. 케이스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은 거 낼 수 있어요. 다 같은 거. 그럼 이게 몇 가지일까요? 다 셋 다 가위 내던가 셋 다 바위 내던가 셋 다 보 낼 수 있죠. 그죠? 이게 3가지입니다. 됐죠? 선생님이 지금 승부 나지 않는 거 물어본 거 먼저 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부 나지 않는 경우는 승부 나는 경우는 전체 1에서 승부가 안 나는 경우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다 같은 거 낼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다 같은 걸 내지 않아도 비길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자, 비기는 거. 뭡니까? 자, A, B, C 생각해 볼게요. A, B, C. 자, 만약에 A가 가위 내고 B가 바위 내고 C가 보 냈어요. 이러면 다 비기는 경우죠. 그죠? 만약에 C가 바위를 냈다면 이때 A가 이기는 경우가 되는데 셋 다 다른 걸 내는 경우도 비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이게 한 가지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걸 순서 바꿔서 가위, 보, 바위, 그 다음에 바위, 가위, 보, 바위, 보, 가위, 그 다음에 마지막 보, 가위, 바, 보, 바, 가위를 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가지냐면 6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 뭐냐면 설명했던 거랑 의미를 똑같이 설명해보자면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3명이서 내는 경우의 수니까 A가 가위바위보 중에 3가지 낼 수 있으니까 3가지. 그러면 만약에 그 가위바위보 중에 A가 발을 냈다 치면 B는 가위나 보 중에 하나 낼 수 있죠. 그게 2가지. C는 만약에 또 B가 가위를 냈다 치면 나머지 한 개는 반드시 C가 내야 되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지는 경우의 수 총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등학교에서는 3 팩토리얼이라고 분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영어는 모르더라도 3가지 경우를 세 사람이 모두 다르게 내는 경우는 총 6가지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답은 3가지와 6가지를 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걸 왜 더합니까? 왜 더합니까?
다 같은 거 내는 경우와 비기는 경우, 즉 다 다르게 내서 비기는 경우는 동시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다 하는 겁니다. 합의 사건이에요. 합사건. 그래서 3과 6을 더한 9가 돼서 그러면 전체 27개 중에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야? 9가지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이고요. 승부가 날 확률은 뭡니까? 그러면 전체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니까 그때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2와 27까지 정리하시면 지읒의 이의 니은에서 진 또는 리지 나옵니다. 리. 그죠?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6, 1, 3, 4, 5, 2, 7 6, 1, 3, 4, 5, 2, 7입니다. 뭡니까? 김진호님께서 부르신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확률이 아마 한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68강에서 확률 하나 더 하고 이제 69강부터는 중학교 3학년 내용 제곱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봅시다.